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강해질수록 국산화와 수입, 주로 미국산이겠죠. 국산화와 수입의 이중주 전략을 써야 됩니다. 국산화는 뭘 국산화할 거냐, 어떤 분야를. 우선 KAMD처럼 자주국방의 전략성과 직결되어 있는 건 우리가 국산화해야 돼요. 자주국방의 전략성과 직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통합이 필요한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건 이제 뭔가 잔뜩 끌어들여가지고 여러 기술을 종합하는 거. 그러니까 통합 기술이 요구되는 플랫폼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미션과 엔진 다 일본 미쓰비시에서 들여왔어요. 지원받았어요. 껍데기만 했어요, 조립만. 근데 지금은 일본 자동차 회사 다 망해가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세계적 자동차로. 이 플랫폼을 가져간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관계가 좋고 자유진영과 관계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플랫폼을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프랑스의 잠수함 장만경 회사가 좋은 데가 있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퍼를 하는 거지. 야, 우리 잠수함 만드는데 장만경 너 거 좀 팔아봐. 너 좋다면. 그럼 뭐 몇십억씩 해요. 그것도 이상도 해요. 너무 좋아.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우리 기술료 줄 테니까 우리한테 그거 넘겨라. 기분 나빠할 것 같죠? 상대방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들고 있어봐야 1년에 몇 대 못 팔아. 한 대 팔 때마다 20억씩 남아. 예를 들어서 순이익으로. 1년에 한 대나 두 대 팔아. 그런데 한국에 주면은 로열티를 한 대 팔 때마다 25억씩 준대. 근데 한국은 잠수함을 파는 사람들이야. 한국은 가만 놔둬도 1년에 평균적으로 두세 대는 팔아. 그럼 자기는 다 그 돈 받고 다 가만히 다른 거 하면서 수입은 더 많아졌는데 하나도 더 신경 안 써도 돼. 다른 걸로 할 수 있어. 또 신기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돼요. 우리가 잠수함이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것도 만들고 남의 것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우리한테 기술이 와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이상한 조그만 데서 대학에서 미국의 뭐 MIT 무슨 연구소에서 신기술 만들었어. 야, 이거 누구한테 팔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야, 한국에 가서 팔면 돼, 한국에. 그럼 그때는 몸값이 싸죠, 그 신기술은. 그렇게 와요, 또.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합 플랫폼 갖고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전자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것. 저건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저건 전략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우주항공 IRS, I는 Information, R은 Reconnaissance, S는 Surveillance. 그러니까 정보 정찰 감시 자산. 저건 전략성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정찰위성, 군집위성, 글로벌 호크, 미제 글로벌 호크 같은 거. 우리는 저게 무아브라고 부르죠. 대한항공에서 엄청 돈 들여서 개발했죠. 가오리 저거요. 전익기가 특징이 뭐냐면요. 저런 걸 전익기라 그러잖아요. 비행기 전체가 날개잖아. 그래서 전체가 다 날개다. 그래서 전익기라 그래요. 오로지 온전할 전자, 그 다음에 날개 익자. 예를 들어서 상공 2만 메타에서 비행기가 떠가려면요. 상공 2만 메타는 공기 밀도가 낮거든요.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상공 2만 메타에서 비행기가 떠가려면 익면하중,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의 단위 면적당에 걸리는 무게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개가 커야지. 그런데 스텔스해야 돼. 그러니까 전익기 스텔스 형상이 되는 거예요, 저게. B2, B21처럼. 가오리처럼. 그러니까 가오리는 저건 뭘 뜻하냐면요. 2만 메타에 올려 보내겠다는 걸 뜻해요. 가오리 같은 비행기는. 2만 메타에 올려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저 가오리가. 글로벌 호크 같이 이렇게 날개 그냥 긴 거는 제가 잘은 몰라도 저거는 올라가도 15,000m? 18,000? 미국 글로벌 호크가 18,000 정도 있고 우리 게 한 15,000까지 갈 거예요. 우리 무아브가. 15,000, 18,000이에요. 가오리 같은 전익기들은 2만 이상 올라가요. 저기 그 익면하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음속으로 가요. 아음속. 그러니까 음속을 못 깨요. 저런 비행기들은. 그러나 스텔스인데다가 워낙 높이 날아버리고
옆에서 다른 것들이 딱 주위에서 호위를 해주니까 다른 스텔스들이 얘 공격을 안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 이건 뭐 우리 이번에 봤지만 이거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전자장비고. 그 다음에 정찰 감시 식별 전자전투를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레이더는 에이사고요. 그 다음에 IR은 이제 적외선 감시 정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O 전자광학적 방법으로 실제로 사진 찍듯이 저렇게 이제 그 감시 식별하는 거. 그 DRFM 디지털 라디오 프리퀀시 메모리. 그래서 저거는 이제 상대방의 그 레이더 주파수를 읽어가지고 그걸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낸 거죠. 디지털 그 수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그 수식 우리 쪽 A사 레이더에 집어넣으면 A사 레이더는 아무 주파수나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디지털로 값이 오면 그럼 상대방 레이더랑 똑같은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래서 상대방 레이더를 향해서 쏴버리면 상대방이 먹통이 돼서 죽어버려요. 전자전이죠. 일렉트로닉 워페어죠. 저런 거 대한민국이 제일 강해요. 요번에 DRFM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무인 스텔스 전투기, 유인 스텔스 전투기 이번에 KF-21 무인도 또 만들어야 되고요. 유무인 헬기, 유인 헬기 만들었고 무인 헬기 만들려고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요. 각종 비행 드론. 저런 거 우리가 제일 잘해요. 저런 거 다 플랫폼 성격이고요. 전부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소형 원자로, 저기 위에 핵전지가 뭐냐면요. 요번에 그 누리호에 실려서 보내서 이제 성능 돌아간 걸 했는데 방사능 동위원소를 가지고 전지식으로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을 가지고 전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게 되면 태양광에 의한 그 발전이 안 될 때 태양광이 잘 안 미치는 곳에서 위성이 돌아가요. 우주 장비가 돌아가요. 저게 전 세계에서 저 기술 가진 나라가 몇 개 없고요. 수출도 안 해요. 그 핵전지가 이번에 누리호 때 실려가서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핵전지 개발 성공에 대해서.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것들은 다 가져가야 돼요. 우리 국산화 저거 하자는 거예요. 저거 당연히 해야죠. 그다음 소형 원자로 당연히 국산화해야죠. 함정용, 잠수함용.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 수 있는데 신개념 소형 원자로를 원잠 그거 가지고 우리 만들어야 돼요. 차분하게. 그럼 이제 원자로 자체에서는 소음이 안 나는데 그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증기를 가지고 터빈이 돌거든요. 이제 전기 터빈이 돌 때 이제 그게 소음을 내요. 그거 이제 소음 차폐하고 진동 감쇄시키고 우리 그거 할 수 있죠. 당연히 진동 감쇄. 진동 감쇄라기 기본 원리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때려 막는 거 하고 주의를. 두 번째는 뭐냐면 진동이 발생하는 부위에다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힌 진동 주파수 때려버리는 거. 진동이라는 건 주파수거든요. 쿵. 그래서 쿵 할 때, 할 때 쿵. 그러면 둘을 같이 동기화시켜서 때리면 진동이 잡혀요. 우리 그런 기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헬기에서 썼어요. LH 개발하고 수리온 개발할 때 그걸 익혔다고요. 그 원리 같을 거라고요. 그 다음 무인 잠수정. 개발 성공했고요. 저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 문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막 발표되고 있는 게 저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이지스 전함 우리 잘 만들고 있고요. 유무인 초고속 경비정 우리 잘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트 터보팬 엔진, 제트 엔진인데 우리가 꼭 국산으로 가져가야 될 건 일회용 미사일. 미사일은 이제 단가가 비싼 데다가 단가를 많이 높일 수가 없는 데다가 저거 한 번 쓰고 마는 건데 정확하게 싸게 정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노하우예요. 용량은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드론 비행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 저거 지금 만들고 있죠. 저런 건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각종 미사일과 로켓, 앞에 말씀드린 것. 또 다연장 로켓. 그리고 이제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저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모 말고도 해야 될 게 꽉 찼어요, 지금. 모든 건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걸 해야 되고. 저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면허 생산 공동 개발하는 게 1.5등급 전투기 엔진. 저런 거, 우리 지금 KF-21에 쓰이는 거, 저거는 출력 자체로 보면 상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특성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은 엔진이에요. 그래서 1.5등급이라고 좀 불러요. KF-21에 쓰인 F414 엔진.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짧게 소개해 드릴 텐데 새로운 헬기 엔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내고해서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걸 또 개량하는 거 공동 개발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갈 일은 아니에요, 저게. 전문 회사들 GE 같은 게 있는데. 그다음 이제 수입해야 될 거는 첨단 전투기 엔진.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F-22에서 쓰이고 있는 F-119 엔진을 미국이 판매하려고 한다. 아주 우리한테. 그러면 그런 거 수입해서 뭐 비행기 개발에 몸직한데 너무 성능이 높고 너무 커서 무슨 비행기를 개발해야 되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저걸로 개발할 만한 비행기가 우리가 있나? 좀 헷갈려요. 자, 여기서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왜냐면 저런 엔진급을 가지고 개발하게 되면 비행기가 너무 크고 너무 전략성이 강해져서 한 대가 막 뭐 개발비가 10조, 20조 들고 비행기 한 대 만드는 데에 그것도 한 200대, 300대 기준으로 했을 때 5천억씩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대만 해도 50조 원, 200대면은 100조 원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저걸 아무한테나 밖에다 팔려고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게 골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지?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항공모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공모함은 그 서해랑 한반도를 주전장으로 삼을 때 쓰일 일이 없어요. 지금 다른 것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뭘 저런 걸 해서 국력을 낭비해요? 간첩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지. 국가 반역자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중국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아, 우리 힘 있어 하고 폼 잡는 게 군사력이 아니에요. 군사력은 사람 죽이는 힘이에요. 군사기술이란 건 사람 죽이는 기술이고. 따라서 그것은 아주 냉정하고 냉혹한 계산적인 정치적 목표 아래 딱 제어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가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중국과 싸울 때 항공모함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걸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에 미국도 한 1000km 바깥에 있었잖아요,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이게 이제 그래서 미국도 자꾸 긴 거리의 그 비행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번에 B-21도 굉장히 항속거리 길거든요. 그저께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 가오리처럼 생긴 거. 그 다음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NG-8이 그 항속거리 6,000km, 7,000km 나옵니다. 차세대 전투기. 그게 왜 그러냐? 적군을 가까이 가게 되면 두들겨 맞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두고서 때리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면허 생산으로 성공한 거를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문재인이가 자주국방 얘기하고 뭐 대양해군 얘기하고 그러니까 달콤한 말로 꼬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KF-21 엔진이 이게 지금 면허 생산인데 굉장히 우리 재미 본 거예요. 이게 추력으로는 1.5등급, 뭐 2등급밖에 안 됩니다. 이 추력을 따질 때는요. 그러니까 애프터버너를 쓸 때와 안 쓸 때를 구별해야 돼요. 애프터버너 안 쓰는 상태가 저게 정상 상태입니다. 드라이 추력. 하나가 13,000파운드에서 두 개 26,000밖에 안 돼요. F-35에서 쓰는 거는 하나가 28,000 나오고요. F-22에서 쓰는 거는 두 개가 각각 26,000 나와서 52,0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강력한 엔진인지 알 수 있죠. F-22 엔진이나 F-35A 엔진이. 그런데 이제 비행기 자체가 쟤들이 무거워서 추중비, 드라이 추중비, 그러니까 드라이 추력 대비 공중량, 공허 중량을 해보면, F-21이 한 1.00 나오고요. F-35가 0.96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 추중비로 보면 F-21하고 F-35가 비슷해요. F-22가 드라이 추중비가 무려 1.2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운영 상태에서. 그 굉장히 좋은 거죠. 저러니까 저걸 돌파하는 거예요. 저거 뭐죠? 슈퍼크루즈. 그러니까 드라이 상태에서 초음속을 깨는 거.
F21이 슈퍼크루즈 나올까 안 나올까 저도 헷갈려요. 아마 그 띄워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발표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버너 추력을 보면 F21이 두 개가 해서 44,000, 하나에 22,000씩. F35는 하나가 43,000. F22는 두 개 해서 35,000씩 7만. 무시무시하죠? 그럼 애프터버너 추중비로 따지면은 KF21은 1.69. 비행기가 가벼워서. 그 다음에 F35는 1.47. 그 다음에 F22는 1.62. 비행기가 가볍고 추력이 좋은 비행기예요. 그런데 저 성격을 보면 알겠지만, 엔진 성격을 보면 알겠지만, 그 F21은 비율로 따졌을 때 드라이 상태와 애프터버너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13,000 대 22,000. F35는 28,000 대 43,000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드라이 추력이 꽤 높은 놈이에요. 기름 많이 뗀다는 소리예요. F22는 52,000 대 7만.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드라이 비율이 꽤 많이 차고 올라오는 거죠. 이 애프터버너의 꽤 많이 쫓아 올라오는 엔진들에, 그러니까 기름 많이 떼고 강한 엔진들이란 얘기죠. F21은 드라이 땐 약해요. 13,000이야. 그런데 애프터버너 딱 들어가면 22,000이에요. 쟤는 그러니까 두 개니까 26,000이었다가 드라이 때 애프터버너 하면은 26,000 되는 44,000 되는 애죠. 그런데 얘가 그래서 추력으로는 한 1.5등급 정도 될 텐데 이게 부피 효율성이 워낙 좋은 거라 저 KF21 엔진 두 개의 부피 따져봐야 F35 엔진 하나보다도 작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부피 효율성이 좋으니까 내부 공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장 공간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소금기 내성이 좋잖아요. 얘가 저 슈퍼호넷에 집어넣는 엔진이니까 그 함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면허 생산 중이죠. 저는 면허 생산도 뭐 사실상 국산화라고 보는데 이게 GE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 중이에요. 우리가 F414 400K를 쓰는데 400을 쓰는데 GE가 F414 EE를 준비 중인데 이게 드라이 추력과 연비를 약간 개선해요. 저기 보면 드라이 추력이 뭐 거의 개선이 안 되잖아요. 드라이 추력이 26,000에서 28,774니까 드라이 추력이 10% 개선됐네요. 그리고 저기 애프터버너 추력은 44,000에서 53,000 갔으니까 20%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드라이 추력과 연비는 약간 개선되고 애프터버너 추력은 20%나 개선되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연비가 올라간 데다가 드라이도 좀 올라갔고 드라이 올라가니까 드라이 추중비가 1.11까지 가서 잘하면은 우리도 슈퍼크루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애프터버너 추력이 강화됐으니까 급할 때 확 내빼거나 혹은 이륙할 때 짧은 거리에서 이륙하거나 이런 게 좀 더 짧은 거리에서 이륙하거나 이런 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KF21은 참 좋은 엔진을 택했고 또 GE라는 좋은 파트너 이게 전투기 엔진 중에 베스트인데 프레드 위트니보다 저는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짭짤해요. GE 엔진이 제가 이렇게 자꾸 들여다볼수록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참 재미 보고 있다. 또 하나 재미 보게끔 좀 욕심나고 있는 게 이 엔진입니다. 면허 생산에 탐나는 엔진. 헬기 엔진 T901인데요. 아직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리온에서 쓰고 있는 게 GE T700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육군이 차세대 헬기 엔진, 그러니까 Improved Turbine Engine Program, 이 ITEP라는 거를 미 육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T700에서부터 개선해봐. 그래서 미 육군이 GE의 T700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GE가 지금 열심히 고치고 있어요. 올해 안에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T901이 돼요.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헬기 엔진은 전략성이 좀 떨어지는 데다가 우리가 GE랑 관계가 깊고 하나가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자꾸 에어로다이내믹스라 그래.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GE랑도 관계가 깊고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이랑 잘 얘기하고 그래서 저 엔진을 우리가 받아오면 대박 나요. 저 엔진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일단 연비가 25%나 상승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 엔진을 가지고 천천히 가면 연비 25%, 연비 기름 떼는 게 75%만 뗀다는 얘기예요. 70%만. 마력이 무려 50%. 그러다가 기름 왕창 떼면서 확 힘을 합치면은 3,000마력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2,000마력을 안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1,900마력, 1,800마력, 뭐 1,700마력밖에 못 써요, 수리온이. 그런데 하나가 3,000마력을 써. 그러니까 수리온이 저거 엔진 두 개 써서 3,400마력, 뭐 3,500마력이나 들똥말똥해요, 지금 상태가. 3,500마력 정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두 개, 그 자리에 그냥 끼워지는 애거든요. 똑같아요, 사이즈가. T700이랑. 그 자리에 그 바꿔 끼우게 되면 갑자기 수리온 엔진이 얼마로 튀냐? 3,500마력 쓰던 애가 6,000마력으로 튀는 거예요. 그런데 연비가 올라갔으니까 연료 탱크는 많이 안 느려도 된다는 얘기지. 대박 아닙니까? 힘을 거의 2배 가까이 쓰는데.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힘이 거의 지금의 2배 가까이 돼요. 수리온에 바꿔 끼우면은. 자,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차세대 공격 헬기 후보가 2개인데요. 하나가 벨사가 만드는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시코르스키가 만든 레이더 X라는 애예요. 동축 반전 쓰고 있고요. 이 벨사 것도 그렇고 시코르스키 것도 그렇고 아마 미 육군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이상하게 우리는 이때까지 헬기는 엔진 2개 써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엔진 하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 고장이나 엔진이 두들겨 맞아서 깔아앉아가지고 헬기가 추락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미 육군의 차세대 정찰 공격 헬기의 총 마력수가 우리 수리온보다 약해요. 우리 수리온이 지금 한 3,500마력쯤 쓰는데 얘는 3,000마력짜리 하나 끼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리온이라는 좋은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얘를 2개를 끼워가지고 정말 괴물 같은 힘을 쓰는 놈을 만들거나 아니면 차세대 공격 헬기를 만들면은 3,000마력짜리 하나를 써서 지금 얘랑 똑같은 애를 만들거나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이 엔진만 좋은 조건으로 당겨올 수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무슨 항모니 뭐니 이런 거 정신이 할 거 없다. KAMD도 해야 되고 뭐 엄청 많아요. 지금 KF-21도 계속 해야 되고 뭐.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자주국방과 미국의 전작권을 조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작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이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중국이 순치될 때까지,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가 건강해질 때까지는 미국의 전작권을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 안전합니다. 단 미국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반대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국지적 응징을 할 수 있는 힘과 대형 충돌이 있었을 때 휴전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그거는 도장 찍는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치명적 공격력과 KAMD와 같은 아주 철저한 방어력을 가질 때 그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치명적 약점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 MD가 튼튼해지면 중국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쟤들 거는 우리가 막고 우리 거는 쟤들이 못 막는데. 그래서 중국이 우리 사드나 MD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 엎어버리려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공작 들어올 겁니다. 왜냐? 쟤들한테는 그게 패배예요. 항복이에요. 쟤들은 무슨 전쟁 붙어서 쥐어 깨져서 주저앉는 게 항복이 아니에요. 쟤들은 뭐가 항복이고 뭐가 패배냐? 침략하겠다고, 침공하겠다고 협박할 수 없게 되는 상태. 그게 저 침략 집단의 사실상의 패배, 사실상의 항복입니다. MD 잘 발전시키면 그렇게 갑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뭉갰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산화, 공동개발, 면허생산, 수입을 조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다 국산화해라. 뭐 전투기 엔진, 첨단 전투기 엔진 다 국산화해라.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삼성전자더러 네덜란드 ASML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웃기는 소리인지 다 알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에서 쓰이는 XA 엔진은 국산화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잘 안 돼. 그리고 해봐도 팔 데도 없어. 그걸로 만들 비행기도 별로 없어. 너무 가격이 비싸져서.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말이야 제국장 모르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나 그 사람 보고 아니 삼성전자 정문 앞에 가서 플래카드 펼쳐두고 ASL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하십시오 라고 시위하라고 권하고 싶어. 정치적 목표를 보지 못하고 군수산업과 군사력을 절대화하면 군국주의 혹은 중국 간첩의 밥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이 짓을 시도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방해하거나 늦추면서. 자, 이것으로써 오늘 문재인의 만국방 넘어서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